초보 때 슬로우 조깅을 하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합니다. 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뛰는데 왜 나는 무릎이 아픈 걸까요? 저는 20년간 테이핑 강사로 활동하면서 엘리트 선수부터 노인분들까지 쉽게 풀리지 않는 통증을 현장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초보 러너분들 아니면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골반이 아프신 분들,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법과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상 없이 달리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슬로우 조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된다. 세 번째, 근력 운동, 보강 운동이 중요하다. 전부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만으로도 무릎 부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 알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에는 각각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한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우 조깅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줄이면 체중이 무릎의 중심에 쌓이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만 슬로우 조깅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제대로 이완 수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줄여도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물론 작은 충격이지만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요. 이 쌓이는 동안에 만약에 내 근육이 더 강해지거나 더 발달되지 않고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릎이 더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무릎이 더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여럿이 모여서 천천히 같이 슬로우 조깅을 하면 무릎이 괜찮다, 아프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각자 연습을 하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 혼자 달리니까 무릎이 아파요. 저도요. 저는 발목이 좀 불편했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뛰고 약속한 페이스로 달리지 않으면 오늘 좀 컨디션 좀 좋은데 이런 날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오늘 무릎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결국에는 페이스가 오버되게 되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또 무릎에 충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달릴 때는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거나 보폭이 넓어지거나 내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페이스를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초보 러너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무릎 통증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의 한계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를, 즉 가동성을 좋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동성이 좋아지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더 뻑뻑해져서 가동 범위가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만 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부드러워졌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런 보폭이나 스피드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움직임만 앞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칭의 한계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력의 20%가 다운이 됩니다. 오히려 가동 범위는 넓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페이스대로 뛰면 부상의 위험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칭의 한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강 운동인데요. 보강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강 운동은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지 오늘 운동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근력의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서 힘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빨리 달리게 되거나 더 페이스를 올리게 되면 달리고 나서 무릎이 많이 좀 아픈 경우들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꾸준한 보강 운동으로 힘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이 차이가 우리를 부상으로 만드는 구간입니다.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보강 운동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천천히 달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하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 루틴으로 적용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이 아픈 것은 무릎의 문제라기보다는 무릎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좌우 밸런스입니다. 오른쪽 근력의 힘과
왼쪽 근력의 힘,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 또한 좀 더 좁히면 한 다리에서도 안쪽과 바깥쪽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내측이 약하다, 외측이 약하다, 오른발이 약하다, 왼발이 약하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니면 계산적으로 이쪽은 여기가 약하니까 이 운동을 해야지, 이쪽은 여기 약하니까 이 운동을 해야지, 강도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 스트레칭을 해야지, 저 스트레칭을 해야지, 오른쪽은 뭐 장요근 스트레칭, 왼쪽은 뭐 중둔근 스트레칭,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점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테이핑입니다. 테이핑은 무릎을 단순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근육질 중에서도 이처럼 약해진 근육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나머지 근육들이 이 약해진 근육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 강했던 근육들도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이 약해진 근육이 자기 기능을 했을 때 도와주는 애들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자기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핑으로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올려줍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과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질을 좋게 만드는 동안에도 우리는 달리기 때문에 그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백을 테이프는 충분히 메꿔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공백을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가동성을 넓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테이핑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핑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슬로우 조깅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스트레칭이나 보강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 몸 상태가 달리기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테이핑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테이핑은 치료가 아닙니다. 한계를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됐거나 이제 막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근육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테이핑의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위에다가 예전 영상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가장 가성비 좋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테이핑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고 클릭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어떤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고 개선해 가는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있는 분과 테이핑이 될까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이핑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효과가 있어? 그게 뭐 정말 될까? 테이핑으로 될까? 이렇게 하시면 아직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클릭하고 나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 단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을 주고 더 좋은 콘텐츠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클릭해 주시고 테이핑 외길 인생 김재원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테이핑이 궁금해서 어떤 테이핑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핑을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테이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테이핑 강의를 해본 결과 아무리 좋은 테이핑법이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법, 파스를 붙일 때 고민하거나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이프도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파스처럼 바르면 됩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파스 붙이듯이 붙이면 되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에 파스 붙이듯이 붙이면 됩니다. 물론 근육 잘 몰라도 됩니다. 아픈 데에 파스처럼 붙여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 수강생 중에서 60대 중반 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90인데 시골에 사시는데 동네 친구들이나 동생들, 80대 이런 분들에게 테이핑을 붙여주고 있답니다. 붙여주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어떻게 90대가 그렇게 테이핑을 붙일 수 있느냐? 그것은 파스처럼 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근육의 모양이나 근육에 따라서 붙일 생각 일단 오늘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파스처럼 쉽게 붙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몸을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가슴을 붙일 거면 가슴을 스트레칭 넓게 벌려주면 되죠. 자, 무릎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90도로 만들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늘리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테이프를 당기지 않고 붙여야 됩니다. 자, 몸은 늘려놓고 테이핑은 안 당기고 그대로 딱 붙이면 얘가 돌아오면서 테이프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공간으로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들은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육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테이핑 탄성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제한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보다 순환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운동할 때 무릎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파스처럼 쉽게 붙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우선 이렇게 테이프를 두 개를 잘랐습니다. 하나는 5칸이고 하나는
2칸 반에서 3칸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다리 굵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운드를 자르면 좋지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이렇게 접착력이나 부딪혔을 때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프 뗄 때 막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 있는데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그냥 뗀다 생각하지 말고 내리시면 손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먼저 5cm를 잘랐기 때문에 무릎 위에서 무릎 최정상이면 이거보다 한 2cm 정도 이렇게 무릎에서 한 2cm 정도 뒤에서 붙이면 됩니다. 먼저 붙여주시고 그대로 자 다리는 이렇게 구부렸기 때문에 스트레치 된 상태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2cm 정도 붙이고 나서 당기지 말고 그대로 그냥 올려 놓습니다. 그대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반으로 나눠서 잘라서 하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정석이긴 하지만 오늘은 파스처럼 붙이는 법 요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천이 내 몸 쪽으로 해서 찢습니다. 이렇게 찢어요. 싹 찢다 보면은 종이만 찢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딱 벌리면은 붙이기 쉽죠. 손에 끈끈이가 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끝나는 부분 딱 끝나는 바로 밑에 붙이셔야 되고 아니면 튀어나온 이 부분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아픈 부분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내가 평소 때 통증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이시고 마지막 부분은 떼주시면 됩니다. 떼서 딱 붙이면 자 이렇게 하면 무릎 테이핑이 끝납니다. 파스처럼 쉽죠. 파스보다 붙이기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달리기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할 때 이 부분이 우리 무릎 보호대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순환시켜줘서 근육의 질을 좋게 만들고 그 근육의 질이 좋아지면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고 충격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아프신 분들은 통증을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또 재활 개념도 되고 또한 근육이 발달할 수도 있죠. 순환이 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통증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잘 생기는 우리 무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든 할 수 있겠죠? 한번 오늘 테이핑 가져와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 없는 분들은 테이핑을 사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